네,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가는 7,3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5G와 맞물려 통신 장비주들의 성장을 예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특히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지 궁금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이번 주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분에게 제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리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았었죠. 사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조선주를 꼭 사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도 고객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 조선주를 담아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M&A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을 막 흔들죠. 그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굳이 난 장기 투자니까 가지고 있을래. 이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커다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혹은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이런 악재가 나올 때.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들은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장기 투자자가 되려 하십니까?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보시고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그런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종목을 고를 때 꼭 주의하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게 뭐냐면 매출처가 잘 분산이 되어 있느냐. 하나만 외오라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너 아니라도 돼. 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이익의 성장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아니면 LG U+라든지 KT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통신 회사의 어떤 그 고객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이익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또 요번 1분기부터는 SK 브로드밴드가 막 투자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디냐? 당연히 다산 네트워크스예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할 만도 한데 자, 지금 쭉 보시면 어때요? 계속 횡보만 하고 있죠. 횡보하고 여기까지만 가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어떻더라고요? 자회사가 있으면 자회사의 지분만큼 매출과 손익이 그대로 나한테 반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50%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됐었는데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자회사는 솔루에따라든지 아니면 핸디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년 적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 자회사로부터 올라오는 적자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단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CB입니다. CB. 이거 공부하셨죠? 컨버터블 반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가에 도달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이 시킬 수 있는 채무가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전환사채입니다. 컨버터블 반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7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콩달콩 모아놓은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주식으로 주는 게 좋죠. 그래서 CB가 남아 있는 경우에 행사가 이제는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CB가 행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인터넷에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딜루티드 EPS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EPS가 희석되는 조건이 네 가지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CB라든지 BW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또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또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가 터지는 게 보이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제가 항상 캔들 볼륨 차트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볼륨, 일반적인 일봉 차트에서는 이런 볼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많이 터졌다라는 거고 그 터진 거래량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기서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가 되죠. 경합을 벌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알고 보니까 떨어지는 게 맞더라라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저항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집중된 구간을 머리 위에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더 떨어져서 가격적 메릿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떡시루 같이 뚱뚱한 부분을 분명하게 밟고 올라타서 깔고 앉는 모습이 보여야만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싸우다가 처음 빠졌어요. 처음 빠졌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 드림팀에서 나오는 새로운 매수 신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